침체기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방송 콘텐츠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생각이 발전돼 가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 일을 시작할 때부터 방송 콘텐츠를 뭘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항상 해가며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발굴해 나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공포 때문에 그냥 급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침체기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어제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게 되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까 그런 내용을 내보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갑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대 낙폭하고 하락기간하고 하락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걸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에 주가 하락폭이 이렇게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러분들 은퇴 시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은퇴가 가까워진다면은 당신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미국 은퇴자들하고 한국 은퇴자들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침체할 때 자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기사를 한번 여러분 본 겁니다.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공포 때문에 성급한 매도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인 거죠. 시장 침체기에는 성급한 매도를 피하라는 거죠. 은퇴가 임박했다면 지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는 종종 사람들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혹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포 매도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S&P 500이 그냥 고꾸라지게 되면은 공포 매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가장 장이 좋지 않았던 금요일에는 401K 플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은퇴 계좌입니다. 은퇴 계좌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량이 3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기록됐습니다. 공포 매도가 많았다는 걸 뜻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그냥 겁이 나서 때려 팔아치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당신의 선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중지하고 올바른 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언을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내려온 투자 철칙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 30년 정도의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4%로 이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매년 은퇴 시에 가지고 있던 저축의 4%를 지출하고 예. 그리고 첫 해는 4%를 인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인출하는 거죠. 만일 포트폴리오가 100만 달러인 사람의 경우에는 4% 룰을 적용하게 되면 초기 소득이 4만 달러면 인플레이션이 2.5%를 가정하게 되면 2년짜리는 4만 1,000불을 인출해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런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걸 보면은 우리보다 은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퇴자를 위한 자산 운용에 대한 그런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는 또 수치나 수량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4%룰 같은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주목한 거 한번 보시죠. 이런 예리함이 있는 겁니다. 대체로 은퇴자는 은퇴 시에 가졌던 총자산의 1년에 4%만큼 인출하게 되면 자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지출의 아주 작은 변화는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계획 가이드북의 저자인 웨이드 파워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4%보다 몇 퍼센트 더 낮게 여러분들 매년 인출하게 되면 훨씬 더 자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66년에 은퇴하고 4% 원칙을 고수한 사람들은 30년 후에 돈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매년 4% 대신 3.8%를 인출한 사람은 30년이 되면 원래 둥지 아래 대부분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공포 매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제가 4% 룰은 뭐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은퇴자들의 자산 운용에 필요한 4% 규칙이 뭘 뜻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4% 규칙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은퇴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첫 해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4%를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재밌지 않습니까? 본인이 100원을 갖고 이러면 은퇴했는데 매년 4%씩 인출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게 되면은 노후의 파산이나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씩을 계속해서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4%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 자산이 50만 달러면 4%면 2만 달러를 인출할 수가 있고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에 2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대 가지고 인출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5%라면 1.05%를 2만 달러 곱하게 되면은 2만 1,000달러를 인출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1994년도에 윌리엄 뱅겐이 개발했고 은퇴자들의 자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돕는 그런 4% 규칙 한번 우리도 참조할 만하죠. 그지? 참조할 만하는데 그런데 이런 보시죠. 제가 AI한테 그러면 4%보다 좀 적게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름 살지 모르니까 결과가 어떻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매년 인출하는 금액을 아주 조금만 줄여도 장기적으로 자산 유지에 큰 차이가 납니다. 4%가 아니고 3.8%.
연간 3.8%만 인출했더라도 30년이 지나도 자산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룬 겁니다. 그죠? 0.2%를 덜 쓰는 작은 절제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하는 데 큰 여러분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은퇴 초기에 소폭이라도 소비를 줄이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자산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참조할 만하죠.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노후 관리인데 이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여러분 노후 자산 관리의 앞권은 제가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소개했는데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의 고문이 이야기한 개마고은식 자산 관리하고 백두산 자산 관리는 참 중요한 그런 제공하죠. 은퇴 시점부터 돈을 빼앗을 게 아니고 가능하면 큰 돈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을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끌 수가 있으면 훨씬 더 노후를 더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김경록 고문이 썼던 재테크가 여러분들 칼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칼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노후 자산 역시 극대화된 자산 규모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며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노후 자산 관리의 법칙으로 사용하는 4%를 은퇴 자산에서 매년 4%하고 첫해 4% 그다음에 4% 플러스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만큼 인출하라는 대신에 김경록 고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원금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생활비를 조금 더 벌 수가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되었다 곧바로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고 개마고원처럼 자산 규모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산이 은퇴할 때 충분하지 않은 60대는 큰 돈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 주면은 자산 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장수시대는 자산을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그 중간에 개마고원 같은 고원기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퇴직 이후에 10년 정도는 근로소득 등을 통해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버핏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우리의 노후 자산의 궤적은 산이 아닌 고원 모양이어야 됩니다. 이 김경록 고문의 글은 엄청나게 중요한 글인 거죠. 노후에 여러분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 미국인들이 저렇게 사용하는 4% 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게 백두산식 자산관리 개마고원식 자산관리인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